지문 4번에 보면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 6위로 편성되어 있다. 고려시대 군제를 한번 볼게요. 고려 군사조직은 중앙군 2군 6위가 있고요. 지방군으로 5도의 주영군, 양계의 주진군이 있습니다. 2군은 응양군, 용호군이고 6위는 신호위, 흥위, 좌우위, 천호위, 금호위, 간문이. 주영군은 일품군, 정용군, 보승군, 주진군으로 초군, 좌군, 우군이 있죠. 제가 두 문자 따는 건 싫어하는데 요건 한번 두 문자로 제가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돼요. 2군 응용 잘해라. 신흥자, 새로 떠오르는 자리는 천금, 가치가 천금 간다. 그래서 이 신흥자를 가기 위해서는 일품 정보, 그러니까 초특급 정보라는 얘기겠죠. 일품 정보가 좌우하는데 초좌우, 엄청나게 좌우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야구단에 새롭게 단장 자리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신흥자예요. 새로운 자리. 여기가 연봉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 자리를 가고 싶어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군, 1군은 메이저리그, 2군은 마이너리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군 마이너리그를 잘 응용해라. 신흥자, 새롭게 떠오른 이 신흥자는 그 자리 가치가 천금까지 간다. 엄청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가려면은 일품 정보, 그러니까 초특급 정보가 완전 좌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군을 잘 활용해라. 신흥자, 새로 떠오른 자리는 천금까지 간다. 그래서 이 신흥자에 가기 위해서는 일품 정보, 초특급 정보가 초좌우한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은 2군 응용 잘 해라. 신흥자는 천금까지 간다. 이 신흥자를 가기 위해서는 일품 정보가, 그러니까 초특급 정보가 초좌우, 완전 좌우한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군사조직 두 문자로 한 번에 날리면 돼요. 자, 9번 볼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다. 고령하면 대가야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삼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백제 성왕이고요. 울릉도를 정복했다. 이거는 지중왕이죠. 우상국. 그리고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대가야가 잘 나갈 때는 이 호남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이죠. 고구려. 그래서 답은 쉬워요. 대가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대가야는 금강가야랑 구별해서 금강가야는 물과 연관이 많고 대가야는 육지와 연관이 많더라. 이 특징을 가지고 제가 암기를 말씀드렸어요.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고요. 이름은 뇌질주일이에요. 이것도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진아시 하면 핑클의 이진아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핑클의 이진아시를 연상하시면은 아이돌계의 완전 최고령이죠. 그래서 이진아시 하면 아이돌계의 고령에서 대가야 고령 연상하셔서 이진아시 하면 대가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뇌질주일도 이거는 뇌에 질주한다는 얘기예요. 질주, 미친듯이 달리는 걸 질주한다고 그러죠. 근데 질주하려면은 물 위에서 질주가 쉬울까요? 땅에 있어야지 질주가 쉬울까요? 당연히 땅에 있어야지. 땅을 박차는 힘으로 질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뇌질주일에서는 질주? 그러면 내륙? 내륙하면 대가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반면에 금강가야는 뇌질청해죠. 그래서 뇌질청해에선 청이 맑을 청해서 물을 연상하셔서 금강가야. 그래서 뇌질청해는 금강가야. 뇌질주일은 대가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후기가야 연맹 대가야죠. 대가야는 내륙지방인 고령과 합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령하면 높을 고에 고기의 령이에요. 완전히 완연한 이름에서 내륙이라는 게 티가 나죠. 그래서 대가야는 고령, 고령은 대가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조심해야 될 건 합천이에요. 합천 딱 보면 내천이 있잖아요. 내천이 있어서 그럼 물이면 금강가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합천은 고령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합천에선 합천 해인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천 해인사 하면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죠. 왜 팔만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냐? 합천은 험한 내륙이라서 외적 침입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화도에 있었는데 왜구가 배 타고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구가 수로로 이제 배 타고 막 공격해 오니까 왜구가 찾아오기 힘든 거 생각하니까 엄청 내륙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다가 팔만대장경을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합천 해인사, 합천은 내륙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합천은 내륙을 위주로 했던 대가야의 지역이다. 자, 12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그리고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의 시행. 세종 때죠. 그래서 세종 때 업적을 찾으란 얘기고, 자, 세종 때 업적은 농사직설 편찬한 게 세종 때죠. 자, 스시마섬 정벌은 세종 1년 때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세종 1년 왕이 처음 제위를 딱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왜구가 이런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지금 막 왕이 됐으니까 조정이 정신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약탈을 해도 정부가 여기 남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왜구가 막 남해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막 약탈을 했어요. 당시 일본이 극심한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본격적인 약탈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세종 옆에는 상왕 태종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섬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종 1년에 스시마섬 정벌 했지. 그리고 연분고등법, 전분육등법 이건 어떻게 말씀드렸죠? 해마다 연에 따라서 나눴어요. 9등급으로. 그리고 토지 퀄리티에 따라서 전분, 밭전이니까 토지를 나눴다. 6등급으로. 그래서 6등급, 9등급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민정문서 할 때 민정문서가 연령별로는 6등급으로 나눴고 집마다의 사람 수, 호구 수에 따라서 규모별로 호의 규모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종대왕은 독서광이에요. 신라시대 민정문서 읽다가 6등급, 9등급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공법 시행할 때 연분고등법, 전분육등법을 썼더라. 그래서 세종은 369랑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농사직설 편찬을 보면 중국과 다른 한글을 창제했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의 특징은 우리 것, 중국과 다른 우리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농사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 관리들은 다 중국 거 따라하면 되지. 중국이 대국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세종은 중국과 다른 우리 땅에 맞는 우리 농법을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야, 우리 땅에 맞는 우리 농법 만들어. 그래갖고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 세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개성에서 피난을 갔다는 얘기고 홍건적 때문에 개성을 떠났대요. 그러면 이거는 공민왕이죠. 자, 공민왕 이후에 일어난 일, 이걸 가장 뒤에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화약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함, 진짜 포를 가지고 해전에서 승리한 건 최무선이죠. 우왕 때예요. 그리고 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건 몽고 항쟁 기간에 나타난 거고요. 쌍성종간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이것도 공민왕 때예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든 건 대몽 항쟁 과정에서 최후가 만든 거니까 더 앞서죠. 근데 1번과 3번을 보면 더 뒤에 거는 우왕 때잖아요. 진포해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 일어난 이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앞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려 말에 이민족의 침입을 아셔야 되는데 고려 말에 이민족 침입 대표적인 두 개의 민족은 홍건족과 왜구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는 홍건족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서경이 함락됐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돼서 공민왕이 복지로 피난을 갑니다.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하는 게 거란 2차 침입 때 개경이 또 함락돼서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나주로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홍건정의 침입 때는 공민왕 때고 개경이 함락돼서 복주로 피난을 갔더라. 그리고 이제 홍건적은 공민왕 때 특히 기승을 부렸고 왜구는 공민왕 다음 왕인 우왕 때는 왜구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보면 진포대첩은 우왕 때고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격퇴했고요. 그래서 최무선 하면 화포, 화약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진포, 진짜 포를 사용해서 진포대첩을 승리했다 하면 화약의 대가 최무선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말 이민족의 침입 보면 공민왕 때 홍건적, 우왕 때 왜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말 왜구 침입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스시마선 정벌. 이 5개가 다 왜구를 무찌른 전투인데 이 4번까지 관음포대첩까지는 우왕 때예요. 그래서 왜구는 거의 다 우왕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대첩들 간의 순서는 앞머리 글자를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진, 황관, 쓰심. 그래서 왜구, 홍진, 황관, 쓰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홍진은 홍진영이에요. 트로트 가수 홍진. 홍진영이 황간, 황제의 관을 쓰셨다. 그러니까 가요제에서 1등 했다는 얘기예요. 외구 가요제에서 홍진영이 황제의 관을 쓰셨다. 외구 가요제에서 홍진영이 황제의 관을 쓰셨다. 해서 홍이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스시마섬 정벌. 그리고 이렇게 봐도 돼요. 1번과 3번은 산이죠. 홍산, 황산. 2번과 4번은 진포, 관음포. 포는 포구니까 물이죠. 그래서 1번, 3번은 산, 2번, 4번은 물이더라.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더라. 1, 3, 산, 2, 4번 물. 그리고 스시마섬은 가장 쓸어버린 거니까 가장 마지막이죠. 그래서 스시마섬 정벌이 가장 마지막.